1392년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며 새로운 왕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 탄생 뒤에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려 말기의 혼란 속에서 그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 실권을 장악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정적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왕위 다툼은 조선 왕실의 끊이지 않는 권력 투쟁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형제들을 제거하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1400년 그는 동생 방석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했는데 이 사건은 왕자의 난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 숙청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태종의 치세는 조선의 기틀을 다졌지만 동시에 왕실 내부의 잔인한 권력 다툼의 전통을 확립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등 문화적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치세에도 정치적 도전은 존재했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과 기존 권문세가 사이의 갈등이 컸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한문을 중시하던 보수 세력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세종은 현명한 정치력으로 이들을 설득하며 조선의 문화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문종은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아버지 세종의 정책을 이어가려 했으나 건강 악화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 단종이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지만 수양대군을 비롯한 세력들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궁중에서는 어린 왕을 보호하려는 세력과 그를 위협하는 세력 사이에 암투가 벌어졌고 이는 결국 계유정난으로 이어지며 단종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황보인, 김종서 등 충신들을 처형하는 피해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지만 정통성 문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폐위된 단종은 결국 사사당했고 이 사건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실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조선 역사상 가장 폭압적인 군주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선비들을 처형했고 자신의 통치를 비판하는 조선 왕조실록의 내용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특히 1504년 갑자사화에서는 자신의 생모 윤씨의 죽음에 관련된 인물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그의 폭정은 결국 중종 반정으로 이어지며 왕위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506년 중종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1519년 기묘사화에서는 조광조 등 살인파 인물들이 대거 숙청당했습니다. 중종은 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기존 훈구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 시기 왕권은 신하 세력에 의해 크게 제압받기 시작했고 조선의 정치 구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실과 조정은 심각한 분열을 겪었습니다. 특히 의주 피난길에서 선조는 세자 광해군에게 국사를 맡기고 후퇴했는데 이 결정은 후일 광해군과 인조 사이의 정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조선 왕실의 약화된 권력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